앞에 등에 닦고 그냥. 너 닦아봐.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역함수를 좀 미리 빼놓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주말 동안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성함수 먼저 풀이하고 역함수 과정을 좀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사 따위 묻지 않았어요. 자 어디를 펴시냐? 117쪽을 펴볼까요? 합성함수는 좀 할만했나? 기억이 안 나. 그 내가 아까 너에게 말했던 거 나중에 성훈이에게 전달 좀 해라. 그런 언어 습관 조금씩 고치자고. 자 117쪽 봅시다. 117쪽의 질문. 117쪽은 괜찮았어? 괜찮아요? 말을 해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118, 119, 137번. 일단 137번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뭐 어떤 g라는 함수가 있대요. 아직 그 g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표현되어 있는 건 f라는 함수가 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g가 지금 g1이 어디로 간다라고 돼 있어? 3으로 간다라고 돼 있고 f에다가 g를 합성한 것과 g에다가 f를 합성한 결과는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된대요. 얘가 우리가 써야 되는 유일한 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화살표를 결정해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과정을 G라고 표현해가지고 요 화살표 결정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1에서는 3으로 간다밖에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F에다가 G를 합성한 결과랑 G에다가 F를 합성한 결과가 어떻다? 그리고 우린 G에서는 누구밖에 모르고 있다? 1에서 어디로 가는지밖에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X들에다가 누구부터 넣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1부터 넣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G1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F3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의 결과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누구부터 또 찾아야겠어? F1, 1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2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4로 가야 된다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2에서 4가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X에다 다시 뭐 넣어봐야 될까? 2 넣은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에서는 4로 갔으니까 F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2를 넣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1로 가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F2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3으로 가고 있죠. 그 3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 1로 간다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연결될 거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겠지. 그럼 이제 결정된 걸로 답 냅시다. G2의 값은 얼마? 4. G4의 값은 얼마? 2. 둘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부터 그리세요.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너희가 더 잘 찾는 경향들이 있거든. 항상 이렇게 표시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19쪽. 요건 그때 혹시 내가 다 일일이 바로바로 풀었었나 우리? 139는 풀었어. 아 풀었었어? 위에 거 뭐 다 괜찮았어요? 넘어갑니다. 120쪽. 요거는 실제로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 뭐 찾아야 되는 거였지? 규칙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하니까 뭐 1000번째는 얼마가 될까를 우리가 추측해보는 문제라고 했어. 그러면 뭐 여기 질문 없으면 패스. 121쪽에 있는 거 다시 다 연습해서 해보셨어? 그래프 그리는 거 꼭 연습해달랬는데 제일 어렵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 애매하게 알면 1점도 못 얻게끔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 이거 직접 그리는 연습해야 돼. 122로 갑시다. 122, 3 질문해봐. 111, 111, 114, 4, 110, 109번, 또 116, 117. 67, 또 안 들려 크게 10, 이렇게 말하면 되나?
자, 109번 먼저 봅시다. 우리가 F가 있고 G가 있는데 F에다 G를 합성한 거나 G에다 F를 합성한 거나 결과가 어때야 된대?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각각을 합성한 것부터 표현한 다음에 그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어떤 모르는 문자에 대한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힌트들이. 일단 F에다 G를 합성해 봅시다. 뭐가 와야 되지? 마이너스 A에 3x 플러스 4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번엔 G에다가 F 합성할 겁니다. 3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둘의 결과가 지금 어때야 돼? 일단 전개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AX 플러스 3B 플러스 4예요. 어차피 얘들은 통일이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얘가 어때야 된다라는 힌트를 준 거야? 같다라는 힌트를 준 거겠죠. 그럼 넘겨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4다라는 힌트 하나 던져준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10 하나야. 몇 개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나겠죠. 그럼 문제를 봅시다. 이 fx가 뭐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라고 돼 있어? m, n. 우리한테 지금 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a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10을 조금 바꾸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 문자들을 a를 남기는 게 좋을까? b를 남기는 게 좋을까? a를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의 가진 놈을 묶을 거고 a를 가지지 않은 놈을 묶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b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을 건지 이걸 정리해서 보겠다는 거야.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쪽에 2 나눌게요. 그럼 우리는 b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b자리에다가 얘를 쓱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a를 가진 놈들을 a로 묶어볼게요. 그럼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일단 0이 돼야 되지. 그럼 그 말 뜻은 x는 뭐일 때? 그럼 y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m,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항등식 문제라는 걸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야. 어떤 문장으로?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저 멘트로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제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런 거 빨리 적어두고.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fx, gx가 주어져 있고 우리한테 f에다가 hx를 합성한 것이 누구랑 같다라고 돼 있고 gx. 그 다음 우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누굽니까? h3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었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x들에 대해 일단 뭐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3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자. 그럼 f에 h3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g3.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좀 계산을 합시다. gx가 명확하게 주어졌으니까 저기 x에다 3 넣어봐봐. 결과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값을 너희가 지금 알아 몰라? 얘를 잠시 내가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 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저 함수에다 a를 넣으면 2분의 1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을 땐 시키는 대로 뭐라도 넣어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뭔지는 주어졌으니까. 그럼 누구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지 정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지웁니다. 지웁니다. 원주머니. 지워요. 111번. 111번 같은 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fx는 뭐 모르는 문자는 포함되어 있지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gx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2개. 2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 쓰겠대? x-2.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죠. x제곱을 쓰겠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f에다가 일단 누구를 집어넣겠다고 돼 있는 거야? g0을 넣겠다고 돼 있는 거고 뒤에 거는요 누구에다가 g에다가 f0을 넣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되게 해달라? 얘는 지금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좀 구할 건데 얘부터 보자. G0이라는 것은 위에 거 써야 돼? 밑에 거 써야 돼? 위에 거 써야겠죠? 0이라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0 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그럼 이 자리에다 우린 지금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0부터 구할 거니까 여기다 0 넣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a라는 거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지. 이 a가 이 범위일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누가 내려올 수도 있을까? a-2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또는 뭐가 내려올 수도 있을까? a 제곱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때는 누구라고 가정이 된 거야? a가 뭐보다 어떻다라고?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이 된 거고 이때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이 된 겁니다. 계산해볼게. 요거 둘을 더해봐. 뭐가 생겨? 2a-4인데 그게 지금 11이면 그때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7이 나오나? 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안 하지. 얘를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둘을 더할 거야.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지금 10이래. 그럼 반대로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a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오겠죠? 우린데 그 중에서 2보다 어떤 걸 답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그 정답은 뭐가 된다?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정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재밌지 않나? 명제보다? 항상 비교를 해보면 명제보다는 재밌을 거야. 아니 말고 나는 그래. 나는 저희가 보통 애들이 명제를 하다가 함수를 넣어보면 처음에는 막 새로운 거 외워야 되고 하니까 힘든데 문제 풀 때 되면 얘를 더 재밌어 하더라고. 명제는 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 넘어갑시다. 114 할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그래도 다들 풀어왔네? 자, 114번. 제한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4까지. 근데 우린 저런 함수를 쓸 건데 1을 집어넣는 행위를 몇 번을 지금 반복을 하겠다는 거야? 100번이 합성되어 있는 형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린 누구부터 구해야 될까? 한 번 넣었을 때 생기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그럼 이 함수가 x가 1일 때 이거 함수를 좀 찾아줘야 되나? 자, 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지 얘들아. x가 2 증가하는 동안 y는 4 어떻게 됐어요? 감소됐어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에서는 어디에 꽂히고 있는 상태야?
2에 꽂히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x가 2 증가할 때 y도 2 증가한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x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뒤에 뭐 붙이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 완성됐으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 1이라는 것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맞아? 여기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f 두 번째의 1이라는 것은 누구일 때 보라는 뜻이야? x가 2일 때 보라는 거야. x가 2일 때 얼마야?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 f3의 1이라는 건 누구일 때 보라는 거야? 0일 때 보라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4. 아직 규칙 보여 안 보여? 보일 때까지 해야 돼. f4의 1은 누구일 때 보면 돼? 4.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거지. 한 번만 더 쓰자. f5의 1은 뭐일 때 보라는 거야? 2일 때 보라는 거야. 얼마가 돼? 그럼 규칙이 살짝 보입니까? 뭐가 반복이 된다? 2형사, 2형사가 반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린 지금 몇 번째가 필요하니까? 100번째야? 100번째네. 그럼 100번째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 몇 개마다 세트가 나오니까 3개.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의 결과는 누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2인 것들의 결과가 뭐로 나올까요? 3의 배수일 때마다 얼마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100이라는 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놈이니까 1인 놈이니까 누가 나온다는 뜻일까? 2가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귀찮아도 규칙이 딱 나올 때까지 정도는 값을 찾으세요. (116번) 가겠습니다. 자, 116번 뭐 실력업이라고 해서 손 안 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 막상 풀잖아.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풀었을 때 풀어내면은 그 희열이라고 하나요? 희열? 수학에서 희열을 느껴본 적 있니? 그럼 살면서 희열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니? 없어? 너 살면서 희열 느껴본 적 없어? 있지? 기분 어때? 짜릿하고 좋을걸? 좋았던 기억이 아마 클걸? 수학에서 그걸 느껴야 돼. 너희 수학이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억지로 좋아하려고 애를 쓰려면 뭐라도 좋은 점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이 너희는 아직 못 느껴봤을 수 있는데 3일이고 4일이고 고민하다가 안 풀리던 게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번뜩여가지고 일어나서 문제 풀었을 때 풀리는 그 재미를 한 번만 느꼈으면 좋겠어. 그걸 졸업할 때까지 못 느낀 애들도 대부분이야. 근데 그걸 느낀 애들은 보통 수학을 좀 좋아하더라고. 무슨 수학이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가끔 있어.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누구라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제발 풀어와 제발 이렇게 아니라 스스로 막 문제 더 주세요 이런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해봤어요. 자, 함수가 생김새가 좀 들어. 그리고 문제가 또 익숙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fx는 완벽하게 아는데 gx는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누구에다 누구를 합성했을 때 f에다가 g를 합성을 했을 때 그때 선택받는 y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데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선택이 전부 다 된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을 슬쩍 한 번만 그려보면 y 절편값이 일단 얼마야? 마이너스 4죠. x 절편값도 얼마야? 4가 되는 요런 거거든요. 그럼 실제 이 그림을 그리면 모든 실수가 치역으로 선택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f에다가 g를 합성해서 생기는 치역이 누구라고 돼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y 값이 1이 되게 하는 지점이 있을 건데 얘들만 선택이 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린 지금 최종적으로 선택받아야 되는 게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얘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 범위가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딱 얘가 1이 되게 y가 1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짜리지? 여기에 뭐 넣어야 1 됩니까? 5 5 넣어야겠죠.
즉 우리는 여기에 집어넣을 x 값들은 어떤 것들만 넣겠다라는 뜻일까? 5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넣을 거라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나온 y 값이 합성함수에 뭐로 들어갈 건데 x 값인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정의역들이 5보다 어떤 것들만 써야 된다는 걸 알았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나와야 된다는 걸 눈치챈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의 y 값들이 5보다 어떤 것들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크거나 같은 것들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로 준 거겠지. 이해가 되니? 그럼 해석을 잘 해보자. 자, 얘부터 그려볼 거야. 자, 얘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절편값이 지금 7이니까 내가 대충 여기를 그냥 7이라고 좀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었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우린 0보다 작은 데서만 할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있었을 거야. 그럼 어차피 이 파란색 그림들을 잘 봐요. y 값들이 뭐보다 어떤 것들만 선택받고 있지? 7보다 크거나 같은 거, 큰 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 우리가 필요한 거에 만족이 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아까 x가 이 여기에 정의역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되니까 5에서부터 7까지를 누가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상태인 거야? 얘가 채워줘야 되는 상태인 거야. 얘가 어떤 범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5부터 7까지 범위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밖에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관찰을 해보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항상 무슨 형으로 바꿔서 바라보지? 보통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바라보죠. 꼭지점 찍고 막 해석하잖아. 그래서 2로 묶은 다음에 표준형 어떻게 바뀝니까? 불러봐.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계속 쭉 불러봐. 7 뒤에 뭐 붙일까? 자, 여기서 a 제곱 2 곱하면 2a 제곱. 근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 붙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a, 7 마이너스 2a 제곱이라는 게 어디에 찍히고 그게 어디로 볼록인 상태야? 아래로 볼록인 그림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해? 5부터 7까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 x에다 0 넣게 되면 y 값이 뭐라는 건 알아? 7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 당연히 뭐는 되고 있는 상태? 연결은 되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a가 만약에 음수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러면 7보다 아래쪽 그림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이 a라는 것은 얘보다 어느 쪽에 위치할 확률이 높겠어요? 오른쪽에 위치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게 어디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5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즉 얘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최소값이랑 같으니까? y좌표가 최소값이랑 같은 거였지. 즉 7 마이너스 2a 제곱이라는 게 얼마가 되고 싶다? 5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2a 제곱이 얼마이니까? 2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원래 뿔마 1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a가 이쪽에 있으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어. a는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a 찾는 거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그림 그려야 돼요. 너가 오지 못해도 우린 수업을 진행해서 찍어서 올릴 거야. 올릴 테니 일단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하고
따로 나랑 보강을 잡아서 너가 이해 안 되는 걸 다 채우는 식으로 걔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민호야 먹을 때 애들이 다 같이 빠지고 다시 날짜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고등학생들. 알겠지? 그래서 너가 더 부지런해져야 돼. 너가 엄청 부지런해져야 될 거야.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시간 있을 거 아닙니까? 에이 뻥치지 마. 뭐 평소에 자는 시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자는 게 없어요. 저희 이상한 종교 같은 수업 많아서. 응. 종교 수업이요. 네. 거기 기독 교인들만 가는 곳이야? 아니요. 근데 있어요 종교 수업. 안 들어도 되잖아 그건. 아니요. 그 시간표에 교양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있지만 안 들어도 되잖아. 근데 딴짓 수업 못하게. 아 그래? 왜 그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야지. 지웁니다. 헤이 빨리 지운다. 이런 거 이제 혼자서 풀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방금 했던 것들을 잘 짚어보면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 1차 함수 그릴 줄 알지, 2차 함수 중3 때 배웠지, 그리고 합성 함수 느낌 우리가 앞에서 살짝 어려운 합성이 쓰인 건 없었잖아 방금 전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희가 풀어버릇해야 돼. 이런 말 하나? 풀어버릇해야 된다 이런 말 하나요? 안 풀어버릇하면, 야, 안 푸는 게 습관이 되면 평생 실력은 못 늘잖아. 그러니까 계속 어렵더라도 뭐라도 시도를 하려는 풀어버릇을 좀 하셔야 됩니다. 117 이거 푼 사람 없어. 알았어. 이건 그려야지 뭐.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 요런 거 시험 나오면 우리가 맞춰 와야 된다. 배점이 클 거라서. 자, 그 생김새들 한번 보고 계세요. 그림 한번. 대충 그림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뾰족뾰족 가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합성을 누구에다가 누구를 합성하는 게 목적이야? G에다가 F를 합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F의 Y 값들이 합성함수에 무슨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들의 Y 값들의 추이를 좀 바라보면 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모든 Y 값들이 누구로 나와? 1로 나와. 그러면 항상 실제 X가 3보다 작은 지점에선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누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gx로 넘어갑시다. 이 gx에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로 지정돼 있어요? 1로 지정이 돼 있죠. 계속 무슨 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계속 1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3보다 실제 집어넣는 x가 3보다 큰 지점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항상 누구로 나온다는 거야? 4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함수로 넘어와서 4일 때 얼마인지 봤더니 얼마입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생길까? 이런 그림이 생길까? 요런 그림일까요? 요런 그림일까요? 얘들아, 합성을 해. 그림이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생김새가 이런 생김새가 나올까? 이런 생김새가 나올까? 이런 게 나오겠죠. 왜냐면 항상 계속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집어넣는 x가 누구에서 갈리고 있겠어? 3에서 갈릴 겁니다. 그럼 3일 때를 조금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3을 딱 집어넣는 거는 왼쪽 그림일 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3일 때 보자. 실제 딱 3일 때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근데 그 1일 때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럼 실제 x가 3일 때 y 값은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1일 거라는 거야.
그 왼쪽에서도 계속 y 값은 얼마일 거라는 거야? 1일 거라는 거겠죠. 이해되나? 되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이 아니지만 2점일 때를 체크해보면 3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4. 근데 그 4일 때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면 0에서는 이렇게 빵꾸가 나 있고 이쪽은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 요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뭐 좀 실력업이라기에는 생각보다는 심플하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나중에 특집으로 시간 진도가 좀 충분히 빠져 있을 때 그림 그리는 연습 좀 시킬게요. 자, 오늘 이제 역함수를 좀 해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시 또 잠시 쉬운 것도 배워요. 역함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거를 뭐를 배운 적이 있냐면 역수는 배운 적이 있거든. 역수는 그냥 뭐 해주는 거지, 뭐 뒤집어 주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숫자를 위아래를 뒤집어 주는 건데 역함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반대에 뭔가 뒤집는 이런 느낌은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어떤 정의역에서 이렇게 y로 가고 있는 이런 함수를 제가 fx라는 함수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1, 2, 3, 4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a, b, c, d가 있다라고 치면 화살표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내가 좀 일단 세팅을 할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걸 무슨 함수라고 지정했지? fx야. 그럼 우리는 그 fx의 역함수가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의 반대 가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원래대로 흘러간 거를 f라고 불렀다면 그거의 화살표 역순을 다시 바라봐달라는 거야. 그가 반대가 되는 거긴 해. 뒤집는 거긴 한데 위아래를 뒤집는 게 아니라 뭐를 뒤집는 거지? 좌우를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함수가 일단 우리가 그냥 함수에서는 f1이 a라는 걸 알 수 있고 f2는 b가 되고요, f3은 c, f4는 d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 fx의 역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런 걸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읽을 때 f-1승 x는 아니에요. f 인버스 x라고 부를 거야. 어떻게 읽는다? f 인버스 x입니다. 그 인버스가 무슨 함수를 뜻하는 거? 역함수를 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읽자? f 인버스 x 또는 fx의 역함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씩 물어볼게. 너희가 잘 대답해봐. f 역함수에 우리가 a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역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겠지. 그럼 잘 보시면 f1일 때가 a였잖아요. 근데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었더니 a를 넣었더니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모르더라도 우리한테 이런 힌트가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뭐를 넣은 값이 1을 넣은 값이 누가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역함수의 성질이 됩니다. 이게 방금 내가 설명한 이게 무슨 성질이라고?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얘를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이거 좀 되나? 역함수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화살표의 역방향 봐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서 누가 나왔대. 그러면 역함수는 나온 결과값을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은 x값이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사실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울 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배운 적 있어? 그게 없어? y랑 x 복습 좀 하자. x축 대칭 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y축 대칭 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둘 다한테 마이너스. 근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y의 자리를 뭐 하라고 배웠어? 바꾸라고 배웠을 거야. 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함수로 오게 되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역함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잘 떠올려봐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라는 말이 얘 무슨 함수 구하라는 뜻이다? 역함수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하고 y의 자리를 뭐하라고 배웠지? 바꾸라고 배웠을 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하고 y의 뭐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냥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그럼 이거 자리 바꿔서 한번 불러봐. x는 ay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건 항상 뭐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걸 y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만 일단 남기면 ay는 x 빼기 b가 되겠죠. 네. 그럼 y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분의 x 마이너스 b.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똑같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누구와 누구의 자리를 바꿔라? x와 y의 자리를 바꿔라. 근데 함수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역함수 내용 전부예요. 알겠죠? 그걸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만 하나씩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귀해야 되는 게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멘트와 같이 와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역함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아니면 적을 일이 잘 없으니까 한 번만 저 123쪽 위에 보면 공간 많잖아. 그 위에다 다시 한 번만 더 씁시다.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항상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방금 살짝 말씀 보여드렸으니까 역함수의 성질로 좀 넘어갈게요. 125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저 성질을 볼 거예요. 수학에서 조건, 성질, 단 이런 게 나오면 다 뭐 해야 된다? 외워야겠죠. 성질에다 별표 하나만 쳐놓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f 인버스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씌웠어. 즉 fx를 역함수를 구했는데 그걸 다시 역함수 한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로 돌아올까요? 원래 fx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만나면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마이너스 1승과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 그냥 뭐가 된다? 플러스 1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건 뭐 정석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를 역함수하면 원래 함수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를 제가 말하는 한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합성되잖아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생깁니다.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생긴다? 항등함수가 생겨요. 오케이?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많이 할 거냐면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고 뒤에 x라는 게 들어있지, 얘들아. 전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만나면 사라지고 얘가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x라는 이게 앞에 y만 붙여주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역함수 있고 f 있고 g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사라진다는 뜻일까? 역함수랑 f는 사라지고 누구만 떨어진다? gx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더 정확하게는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2번에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2번.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우리가 F라는 놈과 G라는 놈과 F라는 놈을 합성했는데 이게 항등함수가 나온대 얘들아. 항등함수가 나온대. 요거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누구를 남기는 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G를 남겨볼래? F를 남겨볼래? 두 가지 다 할 거야 어차피. G부터 남겨봅시다. 그럼 우리가 요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F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뒤에 뭐를 붙여줘야 될까? F의 역함수를 합성해 줍니다. 근데 내가 뒤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했지. 그럼 여기 뒤에도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F 역함수를 합성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항등함수에다 얘를 합성하면 당연히 누가 그냥 툭 떨어지겠어요? F 역함수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둘은 무슨 관계라는 걸 힌트로 준 거다? 역함수 관계라는 걸 힌트로 준 겁니다. 봐봐, 우리가 방금 전에 G하고 F를 합성했는데 무슨 함수가 됐더니 항등함수였지. 그랬더니 밑에서 얻은 결과가 G가 F의 무슨 함수라는 걸 얻은 거야? 역함수라는 걸 얻었다는 거야. 둘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 말 뜻은 둘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너희 잘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얘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다가 얘를 합성했죠. 그럼 오른쪽에도 뒤에다가 합성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한 번 더 하자. G하고 F를 합성해서 그게 항등함수였대. 이번엔 내가 G를 없앨 거야. 그럼 G를 없애려면 어디다가 누구를 붙여야 되겠어? 앞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 붙여줘야겠죠. 그럼 요 앞에다가도 누구를 붙여줘야 된다? G 역함수.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G 역함수에다가 X 합성해봤자 어차피 그냥 G 역함수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앞에다 내가 합성했으면 오른쪽에도 앞에다 합성해야 돼. 뒤에다 합성했으면 오른쪽에도 뒤에다 합성을 해야 돼. 알겠니?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해가 좀 됩니까? 좋아요. 좀 이제 새로운 것들 나와가지고 조금 혼돈이 올 건데 잘 하나씩 한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번으로 가요. 3번으로. G하고 F를 합성한 게 있는데 그거 전체를 우리가 역함수를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역함수는 얘한테도 걸리고 얘한테도 걸리거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역함수가 들어가는 과정 또는 빠지는 과정에서는 이 둘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누가 만들어지냐면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F 이 역함수를 집어넣는 것과 빼내는 거에서는 얘들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야. 바꿔볼게. 그럼 F 도트 G 역함수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여기서 강제로 우리가 누구를 묶어내볼까? 역함수를 묶어내볼 거야. 그럼 뒤에 있던 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이건 사라져야 되니까 앞에는 G가 있겠죠. 앞에는 F였는데 내가 강제로 역함수를 묶어낼 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올까? F 역함수가 오고 밖에 뭐가 있을까? 역함수가 오는 거겠죠. 알겠니? 그래서 괄호를 하고 역함수가 들어갈 때 또는 그걸 빼낼 때 둘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개짜리를 했고 이번엔 3개짜리를 할 거거든요. 3개짜리는 중간놈은 깍두기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놈은 무슨 취급해줘라? 깍두기 취급. 왜냐면 H 있고 G 있고 F 있어. 그럼 얘들의 자리를 바꾸려면 G는 어차피 계속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전체에다가 우리가 역함수를 걸면 누가 맨 앞에 오겠어요? F 역함수가 맨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있던 거 그냥 끼어 있었기 때문에 깍두기 취급해서 그냥 역함수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역함수 붙인 게 맨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짜리는 중간놈은 어떻게 된다? 깍두기 신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들은 일단 다 배웠거든. 근데 이게
외우는 그냥 이해하는 것과 또 외우는 것과 외운 걸 토대로 문제 푸는 게 완전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잘 보시고 문제 풀 때 좀 활용하세요. 하나 더. 아까 이건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말할 건 없는데 126쪽의 맨 아래쪽을 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기하적 의미를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과 똑같다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림을 이딴 걸 줬어. 이딴 걸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얘 역함수 그려봐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심지어 아직 이 함수가 뭔지도 구할 줄 몰라.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다 일단 어떤 선을 그어보라는 걸까? y는 x를 끄라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이 검은 선을 이 파란 선에 대해서 무슨 이동해주면 된다? 대칭 이동해주면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f 역함수 x요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자, fx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가끔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하물며 우리는 이 함수를 지금 알아 몰라? 이 함수도 너희가 알아 몰라? 몰라. 또는 fx를 알아도 우리가 역함수를 못 구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랑 f 역함수의 교점들은 fx와 누구와의 교점이랑 같습니까? y는 x와의 교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찾기 힘들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fx와 누구와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갖고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고1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유리함수라는 걸 역함수 할 수 있어요. 무리함수라는 것을 역함수하면 2차 함수 형태가 생긴다 이런 걸 배우거든. 근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희가 역함수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될 거라는 거야. 알겠지?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야매 하나만 조금 적어놓고 들어가자. 아까 했던 건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어. 아까 이거 역함수 했을 때 누구 했는지 좀 기억나? a분의 x 마이너스 b 된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 야매니까 잘 기억하자. 여기 밑에 뭐가 있었다고 보면 되냐면 1분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둘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부호가 바뀌면 돼요. 그게 역함수 구하는 야매입니다. x 앞에 붙어있던 개수와 이 전체에 걸려있던 분모가 자리가 바뀌어. 그런 다음 사이의 부호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반대만 해주면 된다. 그걸 조금 더 식을 내가 이쁘게 써줄게. y는 a분의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정리가 돼 있다면 얘의 역함수는 b분의 ax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걸 써두자. 밑에 걸. 요걸 알면 좀 슉슉 할 수 있거든. 빠르게. 기초부터 좀 확인해야겠지. 127쪽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127쪽 해봐. 다 풉니까? 응? 다 풀어봐. 시간은 많이는 안 줄 거야. 구경하지 말고 빨리 해봐. 그럼 굳이 또 앞을 넘겨보고 있네 이것들. 가르쳐주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아니겠죠 여러분.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뭘 꼬나봅니까? 하세요. 왜 또 기가 죽습니까? 하세요. 그것은
아, 왜 계속 앞에 넘겨봐. 방금 가르쳐 준 건데. 지가 방금 알려준 걸 쳐다보면 안 되지. 벌써? 오늘 강미가 숙제 같네. 저는 마음에 썩 들진 않아. 100%든 건 아니지만 노력이 가상해서 제가 깨워줬어요. 잘했다. 그러면서 왜 네 숙제는 왜 동생 숙제라고 끼워주고 안한 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마음속 깊숙이를 잘 들여다봐. 너 아침에 좀 찔릴 거야. 저는 네이버 틀린 거. 너 우리 학원 대표 찡찡이구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내가 그 땡기 너 어이가 없지. 전한 번도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 전한 번도. 너는 그게 안 돼요. 그 뭐라 하더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닌데요? 너 되게 찡찡거려. 아닌데요? 근데 집 가볼까 진짜. 하자. 빨리 해라 빨리. 네 기다리고 있대. 빨리 해라. 아 그래요? 엎드리지 마라. 한 번 엎드리면 계속 엎드리고 싶다. 엎드리지 마. 너 습관적 엎드림이야. 고개는 위아래로 만들어. 저희도 체력 관리 이제 슬슬 하자이. 계약하고 이제 수행평가랑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너 더 힘들어질 거야. 잘 먹어야 돼서 너 마음 같아서 이 살들을 좀 떼서주고 싶다. 너는 뭐 항상 좀비라서 너는 그 좀비 상태를 좀 벗어나세요. 어떻게 하면 억지로 힘을 내라고 내가 계속 너한테 말하지 않아. 이게 처지면 계속 처져 사람이. 근데 억지로 힘을 내면 힘이 나지. 아니 내가 뭐 초딩 싸움 하듯이 뭐 어깨 커 보이는 거 아니야? 동물이세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파이팅 넘치게. 너 보면은 항상 눈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통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잖아. 네. 근데 너가 나를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봐요. 힘의 차이가 총명함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너는 좀 달라. 억지로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구씨 한다. 네. 한다. 네. 자, 다 풀을게요.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y는 약분까지 다 진행을 하면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1, c, 4, a. 마이너스 1, 7. 도움이 필요한 거? 없어요. 팅팅한? 없니? 아니요. 있으면 빨리 말해줄래? 아니 없어요. 없다고? 아니. 넘어가. 자, 역함수. 자, 일단 fx가 주어졌어요. 근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할 건데, 첫 번째 힌트. f 마삼이 뭐라는 힌트? 이거 집어넣으면 a에 대한 식 하나 나오죠. 네. 그 다음 힌트가 뭐가 주어졌는데? f 역함수 7이 2래요. 근데 나는 얘를 쓰진 않을 거야. 요걸 역함수의 성질로 여러분이 힌트를 뽑아내면 F는 f 2는 7. 2는 7이다. 그러면 fx에 대한 힌트 몇 개니까? 두 개. 그럼 집어넣어서 연방하면 a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요? 뭐요?
이해가 된 거예요? 네. 오케이. 지금 계산하라는 건 아니야. 뭐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도 봅시다. 이번에도 fx는 주어졌는데 첫 번째 힌트. f 역함수 2가 0이라고 돼 있잖아. 우린 이걸 안 쓸 거야. f 뭐가? 2가 0은 2가 2다라는 걸 땡길 수가 있겠죠. 네. 맞니? 그 다음에 추가로 주어진 힌트를 보면 f에 f0을 합성했더니 그게 3이래요. 네. 우리는 이 f0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2라는 걸 아니까 어떤 힌트가 하나 더 주어진 거? f2는 3이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 그럼 이거 두 개 대입하면 또 a, b 당연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까?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 존재 빗줄. 당연히 뭐도 대응이 돼야 되고, 역함. 하지만 우리 지금 오른쪽 넘어가서 역함수 존재 밑줄 쳤습니다. 필수예제 15번에 역함수 존재 밑줄 치셨어요. 그게 1대1 대응도 돼야 되지만 항상 뭐 하거나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일정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거야. 부호가. 근데 위의 함수의 기울기는 지금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죠. 그럼 밑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뜻은 2의 1-k라는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정리하면 k는 1보다는 어떻다? 작아요. 작다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저 역함수 존재가 의미하는 바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53번 또 안 풀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값 벗겨내고 풀면 되는 거니까. 필수예제 16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야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네. 자, 요게 있는데 요거를 통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야매를 쓰려면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2a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 1이랑 2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되고 사이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함수가 뭐랑 같다고 돼 있어? bx 마이너스 2랑 같대. 그러니까 b가 일단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야매를 할 때는 항상 뭐를 해놓고 해야 돼? 통분해놓고 해야 돼. 통분해놓고 하시면 된다. 그 다음 필수예제 17로 갈게요. 자, 이거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방법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gx x 플러스 4. 자, 첫 번째는 우리한테 g 도트 f를 전체 뭐 한 다음에 역함수 한 다음에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2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역함수를 뭐 하는 거부터 해야겠어? 넣는 거부터 하셔야겠죠. 그럼 이 둘의 자리는 일단 어떻게 돼야 돼? 그럼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의 2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부터 구하라는 뜻이야? g 역함수 2부터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gx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걸 찾으라는 뜻인 거야. 그럼 얘의 결과가 2가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 fx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뭔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려면 x에 뭐 넣어야 될까? 3분의 2를 넣어야 되는 거지.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하면 큰일 났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빠르면 말을 차라리 끊어. 인정아? 네. 설명할 때 끊어도 돼. 처음 설명할 때 끊어도 되니까 이해 안 되면 멈춰라 나를. 알겠지? 다시 보자. 얘를 이렇게 바꾼 건 이해되니? 네. 네. 그럼 일단 우리는 요 g 역함수 2를 너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너가 이걸 모를 때는 잠시 a라고 둬. 그럼 이거 역함수 성질로 너가 어떤 힌트 만들어봐. 뭐라고 쓸 수 있어? g a가 그 말 뜻은 이 g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게 하는 2가 나오게 하는 x를 찾으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거 찾았다. 날 보면 안 돼. 이걸 봐야지.
이게 2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아 숨막혀. x에 뭐 넣어야 이게 결과가 2가 생기겠어? 1 넣어야지. 네. 1 넣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뭐라는 걸 찾았다? 1이라는 걸 찾은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fx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뭔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가 1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아니야. 이런 거 쓰는 거면 머리로 하는 연습을 해야 머리가 좋아져. 3x-1이 1이야. 3x는 얼마? 3x-1이 1이야. 3x는 3x-1이 1이야. 3x는 이봐라. 너 압박 면접에 되게 약한 스타일인가? 3x-1은 1이야. 3x는 요걸 묻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x가 3분의 2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민정아, 요 속도를 따라오려면 부지런히 복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거 2번 봅시다. 일단 뭐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 누구? 역함수 집어넣는 거. 저 맨 앞에는 뭐가 있었고 f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역함수 집어넣어서 불러봐.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 그럼 우리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우리 그냥 누구만 구하면 된다? g 역함수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이 gx에다 뭔가를 넣어서 뭐가 나오게 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에 뭐 넣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야. 3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 이렇게 결정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런 설명했던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지금 계속 연관 지으면서 따라오세요. 네.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8번. 요 문제 별표 좀 쳐라. 학교 시험 100% 출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위 하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습관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지금 x축에는 각 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y축에는 우리가 a, b, c, d가 표현돼 있지 얘들아. 이거를 이 a, b, c, d를 x축에도 똑같은 값이 되는 곳에다 표시해 보세요. 저 a, b, c, d를 x축에 어디가 a, b, c, d인지 그런 걸 표시를 한번 해봐. 너희 그림이 정확하니까 너희는 너희 그림을 봐야 된다. 자, 이거를 어떻게 옮기냐면 이 선이 지금 y는 x라는 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얘랑 만나서 떨어지는 지점이 뭐가 될 거야?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뭐 c, 여기가 b. 항상 그림상에서 y축에만 있다면 x축에도 표시, x축에만 있다면 y축에도 표시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점 찍히는 건가? A에 찍혀 있고 C에 찍혀 있고 A랑 A에 찍혀 있고 C인데 D 위치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있네. 이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죠?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f의 도트 다시 뭐가 붙었고 f의 역함수의 a라고 돼 있죠, 여러분. 네. 일단 얘부터 해야지. 정리하면 누가 생기나? f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a가 되죠. 누구부터 구하라는 거다? 역함수 a부터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해석을 하면 이 f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나오게 하냐? a가 나오게 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럼 y 값이 a가 되게 하는 x를 봤더니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건 f 역함수 b인 거죠. 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되게 하는? B가 되게. b가 되게 하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오게 되면 C. x 값은 c 이렇게 돼서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습관적으로 좌표 표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끄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하나 너한테 시켜볼게. 161번 해봐요. 왜 이렇게 쓰는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하세요. 이거 나 그림 그릴 자신 없거든. 맞춰라 얘들아. 틀리면 네가 나와서 그릴 거야. 난 이거 그릴 자신 없어. 이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가네.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할게요. 그냥 옆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만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야 여기. 가능성이 여기? 아 여기야. 좋은 일 있나? 또 올림픽 보고 왔나? 돼요? 선생님 돼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 모르면 나를 불러. 내가 옆에서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됐어? 준비됐어? B 맞아. 맞다. 너 찾았어? 잘했네. 아주머니 어쩔까요? 하나만 도와달라고? 어쩌라고? 말을 해. 너 고1이지? 네 의사전달 할 수 있잖아. 날 똑바로 해봐. 수 C와 D가 맞는지만 봐달라고? 맞냐고? 그럼 일단 봐봐. F 역함수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가 뭔가를 넣어서 y가 뭐가 되게 해야 돼. y가 C가 되게 되니까 요 C에서부터 쭉 구워서 F랑 만나는 게 어딘데? 여기지. 그럼 D 맞네. 별 구했네. 그럼 이번엔 F 역함수 D 구해라는 식이겠지. 소연이 됐어? 됐네. 너는? F 역함수 D는 얼마 나와? 지금 손좀 씹어도 돼요? 갔다 와. F에서 이쭉 뛰어가봐. 여기잖아. 쭉 떨어져봐. 어디야? F 역함수 D는 2네. 그럼 네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G 역함수 2 구하라는 거지. 이 쭉 봐봐. F랑 만나는 거 어디 있어? 아, G랑 만나는 거 여기잖아. 잘못되는데? A, B, C를 제대로 표시됐겠지. 다시 F 역함수 지금부터 봅시다. F 역함수 C, C가 나오게 하는 거 어디 있어? 쭉 가서 C, D 맞지? 그 다음에 D가 나오게. D에서 쭉. 누가 FX인데? 야, FX가 검은색이네.
검은색 봐야 되는데 우리 둘다 초록색 보고 아주 그냥 낫겠어. 다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낚여버려. 정말로 구했는데 답이 2가 나오는 거야. fx 찾을 때 초록색 보고 있고 gx 찾을 때 검은색 보고 있고 이런 거. 반대로. 나와 오케이. 여기 오면 133번 그릴게요. 그건 주머니였어? 네? 그죠? 그 동전지. 저 그거 제 버스 그냥 비예요. 아이스크림 사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없으면 버스 못 타요. 걸어가야지 집에. 이거만 내가 올게. 예? 난 단돈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걸 왜 그래? 큰 것만까지 이렇게 큰 것만. 이건 되게 자, 마지막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버스도 생길 거예요. 너희 버스비 얼마인데? 800. 현금은 900원. 오, 학생은 그렇게 써? 그것도 몰라. 써네 학생들. 교통카드 찍으니.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는 3x 플러스 10이라고 주어졌고요. 얘의 역함수가 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 fx와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돼 있어? 교점을 p라고 하겠다 돼 있잖아. 네. 근데 얘는 우리가 역함수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 네. 근데 안 하고 하는 거 해보겠다고. 우리가 얘하고 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얘하고 누구와의 교점이랑 같다고? x와의 교점이랑 같다고. 네. 그럼 이거 같다라고 두면은 2x는 뭐가 돼요? 10이 되니까 x 값은 뭐일 때? 5일 때. 그리고 그 y 값은 어차피 그 좌표는 어디 위를 지나는 점입니까? y는 x 위를 지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y 값도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야?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5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게 x 값만으로 y가 결정되냐면 어디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y는 x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x, y 값이 어떨 거야? 같을 거잖아. 그래서 x가 결정되면 y도 따라오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을 해주면 도와줄게. x는 마이너스 5가 아닌가. 마이너스 5네? 네, 답은 맞아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도 교점 정도는 누구와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x. y는 x랑 같다라고 놓고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x 값이 결정될 건데 그때 x 값이랑 y 값은 어차피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왜냐하면 y는 x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지금 바로 짐 싸게 하긴 좀 그렇거든. 조용히 해. 하나 해보자. 100 134쪽 해볼까? 135쪽에 129번을 한번 해볼까요? 129번을 한번 해봐요.
이거 그려 안 그려도 못 그립니다. 그리죠. 뭐 억지로 그리더라도 역함수를 그리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거야. 앞을 찾아도 필요 없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 하자 얘들아. 우리가 gx가 무슨 함수가 gx라고 돼 있어? 역함수야. 그럼 결국엔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 결국에는 두 방정식의 실근일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하고 누구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이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정리를 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대?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쓰라는 거겠죠. 네. 그럼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은 1-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어떻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방금 배웠던 그거 쓰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역함수를 구하기 힘들거나 불가할 땐 y는 x와의 어떤 교점이나 그런 걸 우리가 떠올려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 자, 어차피 한 1, 2분 있다 나가야 되거든. 방금 했던 거, 봐야 될 거 한번 쭉 개념적으로 한번 읽고 성질 외워야 될 거만 체크하고 다른 반 나가는 소리 들리면 우리도 바로 나갑시다. 저희가 뭐 이런 싫어요. 싫어요.